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 전국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경우에 미군이 방어를 해야 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아닌 나라 밖일에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미국인들 성향 때문입니다. 연방 하원이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로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가 악화되면서 앞으로 의회가 파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등 각종 법안들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임명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일로 신뢰가 깨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모닝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싱크탱크죠. 어제 이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제 11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국인 3,242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에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50%가 절반이 북한이 한국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절반이 찬성한다는 이 수치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네. 딱 절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과거와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CCGA, 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매년 이 같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55%였어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5% 포인트가 하락했고요. 2년 전과 비교하면 2021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63%였는데 2년 전에는 미국인들의 63%가 북한이 침공하면 한국 도와줘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2년 만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13%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5년에 47%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여서 이 미국인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방어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지금 네. 방어 여론이 좀 크게 더 낮아진 맞아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중에서 46%만이 한국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디펜스 해줘야 된다는 거.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미국인들 57%가 한국을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야 한다는데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보다 공화당 지지층이 11%포인트나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방어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거는 인상적인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눈에 확 띄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년 전만 해도 2021년에는 공화당 지지층의 68%가 거의 한 70%가 한국 디펜스에 찬성해 줬는데 이거 뭐 2년 만에 46%니까 22%나 아주 크게 좀 떨어져서 이거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여론이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한국이란 나라를 특정해서 싫어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미국 보수층이 해외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층은 지금 국내 현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현실에 대한.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높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미국도 난리인데 미국부터 좀 잘해봐라. 왜 이렇게 미국 정부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신경 쓰고 다른 나라에 뭐 군대 보내고 이런 데 돈 쓰고 왜 이러냐. 지금 미국 사람들이 못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도 갈수록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돼?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지금 미국인들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게 보수층입니다. 미국 보수층은 아주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특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중산층 서민들은 힘들어서 지금 노숙자가 되고 있고 집에서 살기도 힘들어서 노숙자 신세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무슨 우크라이나 살리고 한국 살리고 이게 지금 올바른 거냐. 미국 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하고 왜 한국을 위해서 일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국경 방어는 저렇게 아주 허술하게 해놔가지고 중남미 쪽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 입국한 사람들 천지로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느냐. 한국에 보낼 군인들이 있으면 멕시코 국경부터 막아라. 이게 지금 공화당 보수층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미국인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히 읽고 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방위비 부담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야 공짜가 어딨어. 미군이 도와주면 그만큼 돈 내.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굉장히 찬성하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수층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인기가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층을 싫어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도와주려면 너희가 그만한 대가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지도자를 미국 보수층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그런 면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한국은 핵무장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과의 어떤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에서는 한국은 없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맞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인들 여론조사 특히 보수층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 핵무기 개발하면 골치 아픈데 한국이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게 민주당이나 그런 쪽에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안 도와주면 한국 쟤네들도 핵무기 개발이라고 할 텐데 그럼 더 골치 아프지 않겠냐? 우리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과라도 핵무기 가진 애들이 더 늘어나는 건 안 좋은 거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NPT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 핵 비확산 이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PT 체제 한국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하려면 북한도 그랬어요. 북한도 처음에 NPT 체제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이제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NPT 체제를 탈퇴해야 돼요. 탈퇴하지도 않고 몰래 만들었다가는 엄청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하는 게 힘들죠. NPT 체제하에 있다는 게 미국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NPT 체제를 탈퇴하는 것 자체가 미국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는 미국 질서를 거부한다는 건데 과연 한국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하는데 지금의 한국 분위기라면 쉽지 않다. 미국이 설사 뭐 미군 보내주는 거 보수층이 반대하는 이런 여론이 높아진다고 해서 미국과 척을 지면서까지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런 이제 분석 내용을 내놨어요. 동맹국 방어에 대해서 당파적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동맹국 지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높고 공화당은 미국 자체의 문제가 많으니까 좀 동맹국은 나중 문제고 미국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당파적으로 좀 갈리고 있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미국의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건 우크라이나나 한국이 아니라 불법 이민 막아야 된다는 거. 미국으로 오는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리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을 한국에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여력이 있다면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하고 먼저 전쟁하고 불법 입국자들 틀어막고 여기부터 써라.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뭐 한국을 보내든지 우크라이나를 보내든지 그래도 늦지 않다. 이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생각이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 분석기관의 해설인데요. 네. 네, 뭐 자. 한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의 지금 현재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연방 하원 상황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상황이 예측하기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국면으로 달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오늘 한메태 특파원은 이제 차기 의장이 누구냐에 대한 뭐 분석 기사도 네. 오늘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도 이미 하원이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강경파와 온건파의 다툼. 온건파가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온건파였잖아요. 온건파가 결국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아냈는데 온건파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해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토요일 날 9월 30일 토요일 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통과시켜서 일단 연방 정부를 지켜냈는데 강경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결국 온건파인 케빈 메카시 해임안을 제출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다툼이 지금 심각한데 문제는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거죠. 공화당 강경파가 이런 해임안을 제시했지만 강경파 숫자가 소수기 때문에 강경파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민주당이 강경파 쪽에 가세하다 보니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혼란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런 그 연방 하원 혼란을 또 부채질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해임 처리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에게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연방 하원이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진 거는 네. 양당 모두 책임이다.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찌 됐건 그래도 하원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연방 하원 셧다운되는 걸 막아냈단 말이에요. 막아냈는데 물론 그 전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뭐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원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했고 역할을 해냈는데 그것도 여당인 민주당과 손을 잡고 연방 정부를 지켜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의 불만 때문에 해임안이 제출됐는데 그걸 민주당이 덥석 받아줬단 말이에요. 민주당 전원이 그 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거 통과시켜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이 힘을 합친 꼴이 돼버렸습니다. 공화당의 온건파들은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 일부 강경파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지만 어쩌자고 민주당을 저렇게 일부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 이러면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연방의회에서 협치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번 해임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란 말입니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맷 게이츠가 리더가 돼가지고 일부 그 프리덤 코커스 가장 이제 극렬한 이 뭐랄까 강경파죠.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초강경파들과 함께 해임안을 주도했는데 공화당이 지금 연방하원의 의석이 218석인데 그중에 210명이 반대했어요. 공화당은 거의 다 반대했고 8명만이 해임안에 찬성했어요. 딱 8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임안에 반대했으면 이게 절대로 통과될 수 없었던 건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이 이걸 해임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뭐 우리가 강경파가 소수라고 하는데 정말 극소수였다. 8명밖에 안 되는 극소수였는데 이 8명에게 결국 연방하원이 지금 휘둘린 꼴이 돼가지고 이게 참 믿기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사실 이 축출안을 나왔을 때 이거 자체도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민주당 쪽에서 모두가 다 반대를 해줄 그렇죠. 것이다라는 네. 생각에 그냥 없이 그냥 표결을 붙여버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이상하게 좀 되고 말았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냥 그런 면에서는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화당 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원들 각자 소신에 맡기는 경우가 원칙인데 이번에 당론으로 정했죠. 민주당이 당론으로 우리는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실제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이 다 찬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그 상대당 하원 의장을 쫓아내는 후표를 이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을 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상정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케빈 메카시를 쫓아내는데 우린 찬성한다 이렇게 돼버렸던 건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케빈 메카시 정도면
타협론자고 그래도 항상 민주당과 대화하는 대화론자인데 이런 사람을 쫓아내고 과연 어떤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될지 그런 부분을 과연 생각을 해본 건지. 케빈 메카시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케빈 메카시보다 훨씬 더 강경한 사람이 어차피 차기 하원 의장도 공화당 몫이에요. 공화당 몫인데 더 극한 대립을 불러올 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방하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각종 법안 통과시켜야 되고요. 뭐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사람까지 민주당이 쫓아내는 판국에 공화당에서 누가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나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그 11월 17일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다음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화당도 문제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네네. 문제고 참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